그래서 이 협치에 대해서는 행정과 시민들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대표성을 갖는 건가? 누가 시민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가? 이게 선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 대표성을 못 갖는다고 행정은 이야기합니다. 말은 많고 진행되는 건 없고 또 실력도 그렇고 책임감도 낮은데 요구사항은 엄청 많다. 이 행정에서 불만을 내세우는 거고 시민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행정이 알아서 잘해주면 되지 왜 이렇게 오라가라 회의 참석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 뭐 이렇게 또 불평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되는데 안정적인 일자리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동안 우리끼리 잘해왔고 또 행정이 먼저 손 벌리면 몰라도 우리가 뭔가 행정과 같이 어떤 우호적 협력관계 뭐 이런 것을 가져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또 불평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서울연구원에서 연구한 것이 어디까지가 협치일까? 민과 간의 입장이 이렇게 다릅니다. 왼쪽이 정보도 주고 공무원들의 입장입니다. 자문회의도 했는데 그건 협치 다 한 거 아니냐. 공무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영역은 같이 계획도 짜고 집행도 함께 하고 또 이런 평가도 같이 해야지 그게 협치지 이렇게 그냥 그 초입 단계에서 회의 몇 번 했다고 해서 협치가 아니다. 완전한 인식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 서울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해봤던 거니까. 또 협치를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각자 어울리지 못하고 협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협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협치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 협치 지원관 아니면 뭐 이런 협치 추진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꾸려서 민간과 행정과 뭐 잦은 회의도 하고 하는 것은 민과 간의 어떤 통역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역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 해결 방법은 시민이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나은 정보는 없다. 이런 그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미국을 프랑스 정치학자인데 미국을 방문하고 쓴 책인데 아주 유명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마을 공동체 단위에서의 주민자치 우리가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 나중에 또 뭐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그 당시에 토크빌이 1800년대 초에 봤던 그런 그 내용들을 미국에서 지금도 그렇게 타운 미팅을 운영하고 있는 그걸 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벤치마킹을 하러 해외 연수를 많이 찾아가기도 합니다. 약 인구 한 5만 2천 명 정도 되는 타운인데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이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또 서로 적당한 그 역할들이 다르고 긴장관계도 유지해야 되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민사회는 정부를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 것인가만 생각하고 또 정부도 시민사회를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들여서 우호적인 이런 걸로 만들 것인가에만 서로 몰두하고 있는 이러한 현상들이 좀 많이 보인다라고 하는 지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걸 풀 수 있는 것은 좀 열어놓고 같이 동원이 아닌 들러리가 아닌 좀 협업을 하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사람들을 연결하고 소통하고 새롭게 공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시민들이 제가 양성이라고 표현했지만 새롭게 등장을 해야 되는 이것이 모든 자치단체의 고민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약간 이제 서울시에서 분석을 한 건데 서울시에서도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좌표를 찍어가지고 연결망을 보면 강동구나 강북구에 이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참여했지만 같이 활동을 하고 하다 보면 단체 간에 서로 연결을 짓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이 분석했을 때보다 지금 시간이 더 지났기 때문에 이러한 연결 지점, 그래서 사람들을 새롭게 더 공적인 문제에 등장을 시키고 연결을 하고 이것이 전제됐을 때 파트너십을 이룰 수 있는 민간의 주체가 형성이 되는 거죠. 물론 공무원들은 지금도 늘 얘기합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늘 그래요.
근데 보면 늘 보는 사람, 등장하는 사람은 지정돼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동주민센터나 읍면동에 내려가 보면 그 사진이 좀 있죠. 한 130명에서 150명 정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통리장 협의회에서부터 그죠? 뭐 새마을 바사렵 자총 사진에 쭉 있는 분들 그 공무원들 입장에서 전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저 사람들과 같이 행사 치르고 늘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참여하고 협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거기에 등장하지 않는 또 소외받은 많은 그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민들을 어떻게 이 장에 초대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민자치를 기능전환을 하고 또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또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화두로 던지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참여에서 권한으로 마을 민주주의를 재설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행안부의 기본 방침이기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기능전환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해야 될 시간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지속가능 발전과 지표 그리고 협치.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정의는 못하지만 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하고 실행하고 평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건 대부분 다 많이 우리가 환경 문제로 출발을 했지만 사회, 경제 이런 영역까지로 다 영역이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조례를 지금 제정을 했죠. 이제 지금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실천 단위의 조직 이외에 이러한 것을 포괄적으로 준비하는 그래서 소관 업무를 환경정책과에서 미래전략관, 기획 업무를 하는 쪽으로 소관도 바꾸면서 이러한 평택시 입장에서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를 수립을 하고 이 이행 점검을 하기 위한 체계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도 바꾸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육을 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식으로 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이 행정도 바뀌고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게 지구적 차원에서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 대한민국 차원에서의 목표 체계, 경기도 차원에서의 목표 체계 이미 또 어느 정도 다 만들어 왔고 해왔습니다. 그럼 평택시 입장에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지금 내년도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이 조례를 바꾸고 준비하면서 지금 이 17개 영역을 아마 평택시 입장에서는 전 국제적인 레벨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에 주어진 여건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목표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되겠어. 그죠? 이러한 것들을 좀 강조하고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참여하고 형성을 하고 공무원들과 같이 어떠한 평가 항목, 측정 항목으로 이것을 평가할 것인가. 그걸 합의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행 점검 체계를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지속가능 발전 목표 체계의 17개가 평택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몇 개로 어떤 분야로 정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UN 해비타트 3 도시 의제 뉴 어번 어젠다라고 해서 NUA 어젠다 이게 지속 가능 발전 목표 체계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세계적인 어떤 회의체죠. 거기서 뉴 어번 어젠다라고 합의를 본 것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포용적인 도시, 두 번째가 회복력이 있는 도시, 세 번째가 안전한 도시, 네 번째가 지속 가능한 도시, 다섯 번째가 참여적인 도시. 이것을 2016년 UN 해비타트 3에서 어젠다로 채택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에 큰 분류도 있겠지만, SDG 목표 체계에 맞춰서 평택형을 맞춰가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수원이 이러한 것들을 먼저 목표 체계를 수립해서 17개의 SDG 목표 체계를 수원형 SDG 체계를 10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시민들과 공동선언을 하고 합의를 하고 발표를 하고 그래서 이 10가지 목표 체계를 만들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행 점검 체계를 갖춘 거죠. 바꿔 이야기하면 1번 목표의 달성도가 얼마큼 돼 있는가, 1번 목표에 대해서 어떠한 측정 지표로 평가를 할 것인가를 행정과 시민 그리고 기업들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이 목표 체계를 수립해 가는 것이 평택의 앞으로의 큰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제일 먼저 시작한 건 아니고 이미 그 몇몇 자치단체가 출발을 했지만 거기도 제가 최근에 물어보니까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렇게 해놨지만 이행점검 체계를 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파워포인트 자료는 여러분들께서 그 자료를 보시면서 각 도시별로 선행적으로 도시 지표를 만들고 그것을 늘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지역지표 그 해외 그 사례 중에서 잭슨빌이나 이 시애틀이 잘 만드는데, 이게 잭슨빌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저기에 그 지도가 있잖아요.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저 빨간색은 문제가 심각한 걸 나타나는 거죠. 저게 홈페이지 프론트 게이트에 늘 뜹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그 시민들과 그 시애틀도 그 시민들이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해서 이 지표 모델을 만들고 이걸 만들고 나서 계속 이행 점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국내에서도 그런 평택의 어떤 목표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한마디로 마무리 지면서 지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헌법학자 몇 사람에게 가장 우수한 헌법을 만들려고 하면 하룻밤이면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한 헌법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문이 그 법적인 그 실행력을 갖고 그 법 조문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건 별개의 문제죠. 그래서 이 지표를 어떤 지표가 좋아, 이런 걸 만들면 좋아라고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것이 평택 입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점검되는가, 이것을 행정과 시민들과 기업과 이 관계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만드는 숙제를 내년부터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